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2월 1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증가, 와우! 엄청난 기회가 온다.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면 팔 수 있는 기회? 글쎄요. 13.8억이 5.1억으로 무슨 일이고? 요거 약간 그냥 어그러성이에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 시뮬레이션 까만색 네모로 한번 그려봤어요. 요거 거래량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작년에는 갈색 선이에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작년에는 대선 기대감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부산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거 규제지역 해제했을 때 회색선, 요거 기억나시죠? 회색선 조정대상지역 2019년 말에 해제하면서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9년 전과 후에 부산 아파트 가격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대선 이후에 작년에 거래량 늘었는데요. 지금은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대규모 규제 해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규제 해제만으로는 거래량 못 늘어났어요. 작년 말 10월 기억나시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는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그 효과가 얼마 가지 못했다. 규제 해제로는 힘 없더라. 결국 돈이 풀려야 되더라. 특례 보금자리로는 10조 가까이 풀리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 수 있는 기회냐? 아니면 살 수 있는 기회냐라고 놓고 봤을 때 갈수록 이 돈 40조 더 지금 10조 썼잖아요. 10조 지금 10조 썼어요. 이 40조를 다 쓰고 나면은 그 이후에 과연 또 무엇으로 거래량을 떠받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거래량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럼 살 수 있는 기회인가 팔 수 있는 기회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단순해지겠죠. 자, 지금 침체기에서 갑자기 회복기에서 다시 호황기로 넘어가려는 이런 분위기를 마치 풍겨줍니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 이걸로 그칠 수 있어요. 거래량 일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또 뭐 5년 10년간의 또 상승을 이끌기에는 그 돈 들어가는 게 부족해 보입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도 수도권을 위시하여 나머지 지역들 이런 느낌 서서히 하락하다가 폭삭 하락하고 그 다음에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규제 해제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조금 내려간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낙폭을 다시 조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보시면은 특히 낙폭을 조금 더 많이 키우는 느낌. 세종 하락대장 세종도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느낌. 하지만 가장 관심 포인트는 이 부산의 전세가 하락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거래량 월 1000건 수준이던 것이 한 60% 거래 증가할 수도 있어요. 최대 100%까지. 야 시장 또 분위기 과거 2019년을 회상하면서 한번 달리면 무섭게 달린다. 같이 뛰어들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분위기는 다 좋은데 매물은 왜 늘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치챌 거예요. 아마 이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잖아요. 야 규제 풀어줬지? 야 안 팔려서 시급했는데 야 달릴 거야. 야 매물 걷어들이자. 이 분위기가 아니죠. 매물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4800건 전세 물량 생각보다 이게 안 늘어나네요. 저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봤었는데 아직까지 연초보다 더 적은 물량. 전세 내놓지 말고 지금 일단 팔자. 일단 팔자로 가는 분위기일까요?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 매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 26,000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많습니다. 연초 대비 많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돌리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전세로 돌리든지 전세로 돌리려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안 받쳐줘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팔아야죠. 안 팔면 난리 납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조금 감소한 모습. 아파트 거래량 92건, 거래량 많단 말이에요. 거래량 많아요. 특히 1월의 거래량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끝자락에 풀렸기 때문에 1월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1189건 중에서 144건 제외하고 살펴보면 많으면 한 1150건 정도 수준? 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고 2월의 거래량이 많아요. 지금 219건 현재 거래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휴일이 빨간 날이 이틀 있었던 날들과 비교해보면 12월 달에는 100건의 거래, 지금은 219건. 11월에는 119건의 거래, 지금 219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거래량 증가 놀랍습니다. 이것이 3, 4개월 가는 이벤트일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의 추정이죠. 대우 마리나 31평형 가격 14억 1000까지 갔던 것이 10억 7천.
거의 한 25% 정도 빠졌고요. 사직 롯데캐슬 클래식 8억 4천, 11억 6천까지 갔던 것이 13층이었거든요. 그러면 34층은 아마 12억, 13억 이런 호가들을 아마 구경하셨을 거예요. 체감상으로는 여기 수치상으로는 30% 하락이지만 더 크게 하락을 느낀다는 부분. 아무튼 잘 나가는 아파트들 가격이 8억 정도의 느낌. 대구에서도 잘 나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학군을 위시하여 잘 나가는 지역 신축 아파트 그 가격이 8.3억 정도의 근래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부산이 약간의 대구보다 약간의 프리미엄은 더 있는 느낌. 하지만 뭐 수십억 가는 뭐 펜트하우스니 아니면 바다 조망에 뭐 대형 평형이니 이런 수십억 가는 거는 좀 차치해 두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뭐 투자를 하건 실거주를 하건 그런 가격으로 봤을 때 사실 10억을 넘어가는 것은 좀 심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죠. 지난번에 일본 아파트도 그 박간의 영상, 아마 부산 분들도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박간의 영상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도 부산의 동경에 그 인구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 바닷가 조망에 엄청난 곳의 가격도 뭐 10억 뭐 그 정도 느낌, 10억 좀 안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가격 30%, 35%.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12억 2천까지 갔던 것이 8억 3,500. 나머지도 가격 여전히 가격 하락은 여전한 느낌이죠. 가격 하락은 여전하다. 거래량은 일부 반등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가격 상승까지 같이 동반해 준다면 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겠지만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부산 더샵 센텀폴에 10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3천으로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대신 푸르지오 1차 34평형 가격 8억 3천까지 갔던 것이 6억 3천으로 2억 정도 하락했고요. 대신 푸르지오 1차 요것도 20% 조금 일부 반등의 느낌은 있지만 대세를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일강신도시 96제곱미터, 96제곱미터의 가격, 84제곱미터도 5억 전후 96제곱미터의 가격이 이러하다면 또한 84제곱미터 국평의 가격 또한 조금 일부 조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대연자이 30% 이상 하락하는 느낌. 롯데캐슬 46평형 가격은 5억 1천. 고점 대비 이 정도 10%는 보합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아시아드 프리지오 25% 정도 하락해서 5억 500. 5억짜리 요 정도 거래, 요 정도 물건에 접근하기에 거래 날짜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거 특례로도 접근할 만한 것이구나. 내가 투자를 생각했는데 DSR에 걸려서 못 해갔는데 이거 DSR도 거의 적용을 안 받는 거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면 한번 투자해 봐야지라고 뛰어들지만 내가 투자를 마쳤어요. 이제 가격 상승을 지켜봐야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더 이상 특례가 마감되고 나면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편세상 동네 명장 1단지 35% 정도 하락해서 5억이 무너져 내린 느낌. 4억 9,850. 요런 숫자들 의미 있다고 했죠. 4억 9,850. 매도자 매수자 힘싸움. 네, 그런 느낌 들죠. 네,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지금 가장 흔해요. 금매로 잡아야 된다면 30%. 더 금매로 잡는다면 40%, 35%, 45%, 40%까지도 가능합니다. 엄청 실이 올랐던 것은 40% 가능해요. 조금 덜 올랐던 느낌은 30% 가능해요. 좀 덜 올랐다 하는 느낌, 또 20% 가능한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당리 푸르지오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해서 4억 6천.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띄엄띄엄 거래가 되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10년 안쪽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그 이상의 거래들은 생각보다 거래가 좀 뜸해지고 있어요. 부산도 아마 그 여파 분명히 좀 미쳐 올 걸로 보여집니다. 좀 특수하게 요렇게 보합권의 거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30% 하락이 여전히 대세이면 분명하다. 거래 가격 일부 반등 소폭 있을지언정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느낌. 건당 거래 대금은 아주 비싼 아파트들 한두 건씩 거래되면서 띄엄띄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도 웬만하면 9억이야. 공시지가 뭔가요? 공시지가인가 뭔가요? 아이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9억 이하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건당 거래 대금을 띄어 올리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 효과는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거래량 많이 늘어난다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지만 이 빙하기를 해소하기에는 그런 여파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지금 이벤트도 지속성이 굉장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 네, 비싼 아파트 거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비율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저 이것도 하나의 지표를 봤었는데 근데 거래량이 받쳐주지를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받쳐준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포인트도 있죠. 가격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비중이 올라가느냐.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은 야, 정말 상승장이구나. 이런 느낌일 텐데요. 아직 그 느낌은 아니죠. 분양권 11건. 여전히 거래는 많은 상황.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세요. 분양권 전년 동월에 거래량 분양권 13건 거래량이 있었어요. 지금은 195건. 놀라울 정도의 거래량. 직거래 비율도 낮아요. 또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상당수가 5억 이하의 힐스테이트 4억의 거래가 거의 태반을 이루는 시장 분위기. 대형 푸르지오 클라센터 이거 경쟁률 엄청났었죠. 13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1천으로 미쳤죠. 이게 뭐 향이고 뭐고 야, 바다 한 번 더 보고 뭐 안 보고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이 가격을 이렇게나 좌지우지할 만한 것입니까? 부산 분들 바다 못 본 분들 계시나요? 어쨌든 자 5억 이상의 가격 사람들이 살처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구나 부산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108건, 매매 거래량이랑 맞먹죠. 월세 거래는 또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전세 거래는 사랑 때문이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전세 거래 지금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아요. 이렇게 많아야지 물량이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들의 전세 거래는 또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잘 나가던 시절에 입주 아파트에 높은 전세 받았던 분들 2021년 아파트 막 입주하고 이럴 때 한창 뜨거운 시절 막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분양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에 입주했던 아파트들 이제 갱신 주기들이 서서히 도래하면서 그런 아파트들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빠지는 현상 아마 이게 1차적인 충격으로 나타날 거예요. 해운대 비스타 동원 2019년 입주하고 2021년 그리고 23년 자 요런 시기들이 2년차 별로 도래할 때 21년도에 야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니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세금 높게 못 받는데 지금 왕창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왕창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덮어 씌우기식 높은 전세 했던 사람들 이게 역습이 시작된다는 거죠. 2억을 돌려줘야 돼요. 2.5억을 돌려줘야 돼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집구석에서 이 돈 2억 1억 2억 되는 현찰 보따리들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받아놓은 돈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임차인의 생각이고 임대인은 받아놓는 순간 야 이거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음에 또 전세가 갱신할 때가 되거나 하면 전세 금액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받아놓은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 못 주겠어 하고 배째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아마 쓴맛을 봐야 이 조정장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억 돌려주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없어요. 집에 3억씩 현찰 보따리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웬만한 아파트들 2017년 아파트 18년 20년 아파트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 임차인들이 지난번에 제가 사례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전세 5억 전세에 살았어요. 대출 4억 받아서 그때 이거 금리 얼마 안 될 때는 이거 연간 한 1,000만 원도 안 갚아도 됐어요. 근데 이게 2천만 원 이상 갚아야 되는 걸로 바뀌면서 나 너무 살기 힘들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월세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임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살아라 중간에 못 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부담을 안고 소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 옮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축으로 더 싼 곳으로 옮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 떨어지죠. 그 주변의 가격 떨어지죠. 비싸게 받았던 아파트들 임차인들 빠져나가면서 가격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임대인들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고 임차인들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거예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한 2천만 원, 2천, 3천, 2천, 3천 그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거래량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크게 살아나지는 않는 느낌이고요. 4억 이상 거래량 눈에 띄게. 과거에 4억 전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금리 2%에 4억 전세면 내 돈 없어도 이거 4억 풀 대출이라는 가정으로 살펴보더라도 한 달에 뭐 한 7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4억 이상 비중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10%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오히려 더 많게 느껴질 정도의 시장 분위기. 평균 월세 가격 무한정 오르지 않습니다. 월세 가격 인기 있는 지역들도 월세 가격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이제 본격적으로 2월 거래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3월달부터는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시기로 갑니다. 근데 입주는 본격적으로 많이 하면서 임대 매물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